코로나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보고 있습니다. 걱정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미국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반면 우리 정부는 백신 확보에 뚜렷한 해법을 아직까지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저희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I am very proud to be a healthcare worker, and I'm also very proud to be in this position to promote public confidence in the safety of the vaccine. I encourage everyone to take the vaccine. By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by the end of March, 100 million actual individuals who have had at least a first dose vaccination. 미국이 접종을 시작했군요. 최 교수님. 예. 내년 3월까지 1억 명에 대한 접종, 면역을 시작할 것이다. 근데 첫 백신 접촉자는 중환자실 간호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 부류를 가장 먼저 주사를 맞겠다고요. 백신을 맞히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말씀하신 이제 의료진들이에요. 의료진 같은 경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의료 인력으로서 일하면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료진들을 먼저 맞고요. 두 번째로 맞는 부류가 어디냐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중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코로나에 만약에 확진이 되게 되면 상당히 위험에 빠져서 중환자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이 두 부류를 먼저 마치고요. 그리고 나서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들을 먼저 백신을 마치게 되고요. 2월부터는 일반인도 맞게 됩니다. 일반인은 어디서 맞느냐? 약국에서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 어디에 있냐면 전부 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로서리 그러니까 큰 가게들 마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 거기에다 약국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다 주사를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은 거기서 맞게 되고 3월 말까지 한 달 동안 1억 명을 면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지금 방침입니다. 미국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에 닻을 올렸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백신 확보 상황일 텐데요. 어제 정은경 청장이 백신에 대해서 확답을 크게 내놓지는 못했고 오늘 정세균 총리는 노력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백신들에 대해서도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2개 정도 이상은 연말까지는 계약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현재 계약서에 대한 검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선구매한 백신이 내년 1분기부터 제때 도입되어 차질 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일단은 뭐 정부도 신중하지만 꼭 내년 1분기에 도입 계획을 세우겠다. 협상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차별원님 다르게 들려오는 얘기는 미국조차 지금 추가 백신 공급이 내년 하반기 그래서 3분기로 좀 밀리면서 우리도 좀 당연히 상반기에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화이자 백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접종이 또 시작됐잖아요. 화이자에서 내년에 한 13억 회 분량의 백신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백신이라는 게 찍어낸다고 막 100억 개, 200억 개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 배정된 물량이 1억 회 분량이고요. 나머지 12억 분량 같은 경우도 주요 선진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서 먼저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미 다 어느 나라로 갈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화이자와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구매 확약이라는 형태의 일종의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연말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미 13억이 전부 다 내년에 다 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내년에 화이자 백신을 얻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1,000만 명 분인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3차 임상 다시 하고 있고요. 이게 미국 FDA나 EU의 시각청에 해당하는 곳에서 승인이 안 나면 우리 시각청에서 단독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승인해 주기는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계약한 1,000만 도즈조차도 언제 들어올지 불투명한 상황. 잠시만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을 네. 우리 식약처가 뭐 단독으로는 승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부작용 때문에 부담이 좀 있다 뭐 이런 말씀. 그렇죠. 지금 한국 정부에서 우리 방역 당국에서 백신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이유의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게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 FDA나 EU 시각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는데 우리가 먼저 아스트라제네카를 단독 허가해주게 된다면 그 전까지 신중론을 보여왔던 태도와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아직 구매 계약조차
체결이 안 됐다는 점.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내년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화이자 같은 경우 예를 들었다시피 예. 이 생산 물량 전부 다 배정받아 놓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배정받아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회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고 그래서 백신 선구매 쟁탈 전에 우리가 일찍 뛰어들지 못한 게 결정적인 패착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백신 종족도 좀 어려운 거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백신 확보가 불투명한 이 와중에 코로나는 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병상 부족이 꽤 커지면서 의료계에서는 이번 주를 가장 위태로운 한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13일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본 결과는 환자 수를 좀 추계를 해보면 한 950명에서 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가 병상 부족 사실 아니다. 병원들의 비협조로 정부가 병상 확보에 실패하는 것이다.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공공병원만 동원해서 환자를 보려고 한다. 이거 정부가 준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윤 교수 말은 이렇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중환자 병상을 보면 모든 병원들을 다 포함해서 뭐 사립병원이든 아니면 공공병원이든 전체가 10,000개라는 겁니다. 10,000개 정도의 중환자 병상이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환자들을 수용하는 병상은 정부가 확보한 게 200개예요. 그럼 예. 전체의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반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나 코로나19 환자를 받기 싫어서 사실은 정부의 요청을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일반 병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김윤 교수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 비상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즉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도지사가 강제로 이걸 시행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상 확보 내놔라. 예컨대 물자, 인력 필요하면 동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일반 병원들이 좀 지원해 주기를 원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200개 정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좀 더 공격적으로 공공적인 어떤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 부분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중환자 병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치 않아서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전체가 자영업자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된다. 이른바 임대료 멈추법을 언급을 하자 정치권의 갑론 을박도 꽤 거셉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대통령의 저 언급 그리고 여당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된다. 처벌 아닌 지연법이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발의를 좀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정 의원님. 상상의 취지는 좋은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뭐 힘들다는 그런 건 다들 아실 거고 왜냐하면 또 영업시간 자체가 지금 제한되고 또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대책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어제 대통령이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관계를 해서 지금 일단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좀 집값 임대료를 낮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숫자는 임차인이 훨씬 많죠. 그리고 또 임대인은 적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편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이 임대차 3법과 비슷하게 집주인하고 또 임대인하고 어떤 싸움을 할 수 있으면 이게 또 사회적으로 또 분리가 돼요. 이게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임대료를 낮춰주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일부 지금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어려울 때 임대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야지 정부가 먼저 나서 무조건 낮춰라. 또 안 낮추면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왜냐하면 이게 생계형으로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체제인데 그 상황에 정부가 모든 것에 다 간섭을 해서 어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 대한 저는 침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 즉 지원책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할 게 아니다. 뭐 임대료를 멈추면 또 멈춘 기간만큼 나중에 또 줘야 되는 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해 측면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설익은 정책 내지 말고 뭔가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지금 야당의 시각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근원을 따져보면 올 초부터 시작되었던 그 사실 복지 프레임에 있어가지고 초기 논쟁에 선거가 끼면서 민주당이 다 퍼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분들이 경제학 개론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개미와 배짱은 읽었을 거라 보는데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그 논쟁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이 상황이 올 것을 예견하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나중에 가면은 소득이 줄어드는 계층과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될 텐데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몰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몰아주고 나중에 가가지고 최대한 오래 버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지사니 김경주 지사니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행정비용이 많이 드니까 무조건 다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거기다 대고 잘했다는 듯이 또 자화자찬까지 했어요. 가가지고 뭐 네이버 댓글을 보니까 뭐 할망구 안경 사주고 소고기 먹어가지고 기분 좋다니까 이게 보면 흐뭇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는 거죠. 보면은 그때 돈을 썼기 때문에 지금 세제 지원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틀을 잘 짜야 되는데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요. 저희 야당이 지적하지 않았으면요.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나중에 스리슬쩍 돈 없는데 또 추경에 넣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잘못을 시인을 하고 제대로 된 이제 재정정책을 펴는 게 중요합니다. 다소 설익지 않았냐 임대료 멈춤 관련해서 여러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데요. 이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씩 만나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댓글 같이 보겠습니다. 왜 임대료만 멈춰야 하나? 이게 공정한가? 의원님들 월급도 같이 멈춰야지 라는 지적하신 분도 있고요. 또 볼까요? 징계받는 대상자가 참 요구 조건도 많네. 못 빼달라, 뭐 넣어달라. 여기가 뭐 식당이냐? 윤 총장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네. 전 정권에 치이고 현 정권에 치이고 만만한 게 윤석열 총장이네. 권력 수사한 게 죄냐? 네. 도둑이 자기 잡아가라는 경찰의 맘에 안 든다고 다른 경찰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줘야 하는 건가? 윤 총장의 절차 문제 제기가 좀 부당하다라는 시각을 가신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화염병 들고 독재 타도 외치던 자들 세월이 흘러 더한 독재를 하고 있다. 의미심장합니다. 여기까지 목소리 정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관련 그리고 윤 총장 관련 징계위원회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특히 가송지영 씨 석사 논문이 표절됐다. 조선대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있는 이 인물 얘기 정말 오랜만에 다음 주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